함경남도 증산 교화소의 겨울은 단순히 추운 계절이 아니었다. 그곳의 겨울은 사람의 숨결과 희망, 기억까지 얼려버리는 또 하나의 형벌이었다. 새벽 4시, 쇠파이프로 난방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막사 전체를 뒤흔들었다. 쿵쿵쿵. 수감자들은 시체처럼 겹쳐 누운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축축한 담요에서는 곰팡내와 땀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다.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진 간방 공기는 폐를 찢는 칼날 같았다. 서연은 잠든 사이 또 한 명이 죽었다는 걸 직감했다. 바로 옆자리였다. 늙은 여자가 입을 반쯤 벌린 채 굳어 있었다. 속눈썹에는 하얀 성애가 내려앉아 있었다. 누군가 여자의 손에서 마지막 남은 옥수수 껍질을 슬쩍 빼내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집합. 간수들의 고함이 울려 퍼졌다. 수감자들은 눈 내리는 운동장으로 끌려나갔다. 새벽 어둠 속에서 감시탑 서치라이트가 죄수들의 얼굴을 훑었다. 그 빛은 마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냥감을 고르는 짐승의 눈 같았다. 서연은 비틀거렸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다. 손등의 핏줄은 새파랗게 튀어나왔고 손톱은 깨져 있었다. 하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다. 쓰러지는 순간 맞아 죽는다. 그때 그녀 앞에 검은 장화 한 켤레가 멈춰섰다. 간수 민호였다. 일어나라. 차가운 목소리였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시야가 흐려졌다. 눈송이와 어둠이 뒤섞이며 세상이 멀어졌다. 그녀가 앞으로 고꾸라지는 순간 민호의 손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느꼈다. 그 손이 다른 간수들과 달랐다는 것을. 짐짝을 다루는 손이 아니라 사람을 붙드는 손이었다는 걸. 그날 밤 서연은 교화소 의무실 바닥에 누워 있었다. 희미한 전등 아래에서 벽에 곰팡이가 검은 그림자처럼 번져 있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앞에 감자 2알을 내려놓았다.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먹어. 왜? 묻지 마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감자를 움켜쥐었다. 뜨거운 것도 아닌데 손끝이 데일 듯 했다. 몇 달 만에 맡아보는 음식 냄새였다. 서연은 허겁지겁 먹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민호는 그 모습을 외면한 채 창밖만 바라보았다. 멀리 감시탑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당신 왜 여기 있습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민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나도 갇혀 있으니까. 그 한마디에 서연은 숨이 멎는 듯 했다.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서연의 작업 배치가 바뀌었다. 죽은 시체를 치우는 작업조에서 빠졌고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창고 정리로 옮겨졌다. 누군가는 수군거렸다. 간수 놈이 찍었어? 조만간 끌려가겠네. 교화소에서 특별 대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전조였다. 어느 날 밤 취조실로 호출된 서연은 죽음을 각오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민호 혼자 있었다. 낡은 전등이 깜빡거렸다. 민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가 다시 꺼버렸다. 내 이름 원래 김서연 아니지? 서연의 몸이 굳었다. 중국에서 다른 이름 썼더군. 그걸 어떻게? 보이부 기록 봤다. 정적. 벽 너머 어딘가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민호는 천천히 그녀 앞에 종이 한 장을 밀어놓았다. 탈북자 이송 명단이었다. 맨 아래에 그녀 이름이 있었다. 정치범 특별수용구역 이송. 그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곳은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다. 죽음보다 더 깊은 지옥. 민호가 낮게 말했다. 시간 없다. 내일 밤까지 결정해라. 무슨 결정? 민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흔들리는 눈빛을 드러냈다. 나와 같이 도망칠 건지. 그날 이후 서연은 잠들 수 없었다. 덜컹거리는 창문 소리에도 심장이 내려앉았다. 혹시 함정 아닐까? 혹시 자신을 시험하는 걸까? 혹시 민호조차 감시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교화소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친구도 동료도 심지어 가족조차 서로를 밀고 했다. 그런데 간수를 믿고 탈출한다고.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서연은 막사 뒤편 석탄 창고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호를 보았다. 민호는 군용 트럭 옆에 서 있었다. 엔진은 이미 켜져 있었다. 왜 날 믿습니까? 서연이 물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안 믿는다. 하지만 당신 눈을 보면 아직 인간 같아서. 그 말은 이상할 정도로 슬펐다. 민호는 작은 권총 하나를 그녀 손에 쥐어주었다. 들키면 망설이지 마라. 누굴 쏘라는 겁니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올라타. 트럭은 눈보라 속으로 미끄러지듯 달렸다. 검은 산맥들이 유령처럼 지나갔다. 라디오에서는 혁명가요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수령 결사옹이. 민호가 거칠게 전원을 꺼버렸다. 그 순간 뒤편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다. 추격 차량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벌써? 민호는 욕설을 내뱉었다. 생각보다 빠르군. 무전기에서 거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3호 차량 정지하라.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민호는 속도를 더 올렸다. 눈 덮인 산길에서 트럭이 미친 듯 흔들렸다. 바퀴가 절벽 가장자리를 스쳤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탕!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서연은 비명을 삼켰다. 민호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권총을 꺼내 뒤를 향해 쐈다. 어둠 속 불꽃이 튀었다. 그러나 추격 차량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앞 도로에 검문소 불빛이 나타났다.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젠장. 양쪽에서 무장 군인들이 튀어나왔다. 기관총 총구가 트럭을 향했다. 완전히 포위된 것처럼 보였다. 서연의 숨이 멎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민호가 갑자기 핸들을 꺾었다. 트럭이 검문소 옆 철조망을 들이받으며 산비탈 아래로 추락했다. 엄청난 충격. 세상이 뒤집혔다. 쇳소리와 유리 파편이 폭발했다. 서연은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주변은 고요했다. 트럭은 반쯤 뒤집혀 있었고 엔진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민호는 피투성이었다. 일어나. 그가 힘겹게 말했다. 멀리서 군견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추격조였다. 시간이 없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북쪽 산맥 너머를 가리켰다. 강까지 2시간. 그들은 눈 덮인 산을 걸었다. 아니, 거의 기어갔다. 바람은 살을 찢었고 발은 감각이 사라졌다. 뒤에서는 계속 손전등 불빛이 따라왔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압록강이 나타났다. 끝없이 펼쳐진 얼음 벌판. 자유와 죽음의 경계선. 하지만 강 위에는 희미한 금들이 퍼져 있었다. 얼음이 완전히 얼지 않은 것이다. 민호가 낮게 중얼거렸다. 건너다 깨질 수도 있다. 서연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도 가야 해요. 그들은 얼음 위로 발을 디뎠다. 쩌적. 첫 금이 울었다. 그리고 동시에 강 뒤편 숲에서 서치라이트가 터졌다. 거기 섰. 총성이 밤하늘을 갈랐다. 얼음 조각이 폭발했다. 민호는 서연을 감싸 안으며 몸을 던졌다. 또 한 발. 이번엔 민호의 어깨를 꿰뚫었다. 피가 눈 위로 검게 번졌다. 서연은 울부짖었다. 하지만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뛰어. 뒤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추격조 몇 명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비명, 욕설, 총성, 그리고 눈보라. 세상이 지옥처럼 뒤엉켰다. 서연은 거의 울면서 민호를 끌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순간 얼음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쩌저저적. 거대한 균열이 그들 발밑을 가르며 퍼져나갔다. 죽음이 바로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중국 쪽 강둑이 손에 닿았다. 서연은 마지막 힘으로 민호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대로 눈밭에 쓰러졌다.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다가왔다. 브로커들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을 수 없었다. 혹시 저들마저 함정이면? 혹시 다시 끌려가는 건 아닐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움켜쥐었다. 그때 민호가 피 묻은 손으로 그녀 손등을 덮었다. 끝났어.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울지 못했다. 너무 오래 절망 속에 살아온 사람은 희망조차 쉽게 믿지 못하니까.